안녕하세요. 신의 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명칭하긴 좀 그런데 이혼의 위기가 많은 달이 왔습니다. 계절이. 저희가 1년을 총 보면 10만 쌍 정도가 약 이혼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약 한 130% 정도 몰리는 게, 그러니까 111로 나눴을 때 1.34 정도 몰리는 게 3월이랍니다. 3월. 그래서 왜 3월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1, 2월에는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또 입학을 하니까 그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또 설날이 껴 있으니까 이때 이혼을 하면 확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피해서 설날 지내서 하리, 이런 생각을 하시고 설날 지내서 방문하면 변호사들이 이제 소장을 꾸며서 접수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3월에 아마 소송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봄의 계절이 온다라고는 하지만 이혼은 주의하시자고요. 오늘 오랜만에 보내주신 사연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안내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생활비 분담과 관련해서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제가 생활비와 관련해서 돈에 대해서 참 자주 언급을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이 부부의 갈등 중에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식짜식 어떻게 말하기도 그렇지만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에요. 특히 요즘 젊은 부부들, 특히 출산하기 전에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들 사이에 생활비 분담과 관련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그 갈등이 짧지만 정말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변호사님 영상 중에서 사랑을 가장 빨리 식게 하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라고 하면서 생활비 부담 부분에 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 얘기 같아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이 글을 보냅니다. 예, 생활비 분담과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인데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신혼이시네요. 보통 보면 이제 좋을 때라고 하는데, 결혼하고 살기 위해서 사실 있는 돈은 없었고 저희가 대출로 해서 전셋집을 얻었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수를 한 1, 2천만 원 정도 했고, 남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서로가 예물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부가 시작하는 모습이죠. 요즘 결혼하는 문화를 보면 과거에는 부모님이 이제 상견례하고 결혼식장 잡고 그 비용도 다 대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 근래 보면은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결혼하는 자녀분들이 본인들이 예식장 예약하고 본인들 규모에 맞춰서 준비하고, 부모님은 결혼식 날 화장하고 오시기만 하세요 이러는 경우도 꽤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결혼하는 부부들도 보면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녀들이 다 준비하고 그냥 오늘 오라는 날 가기만 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바뀌고 있는 문화인 것 같고,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본인들이 대출받아서 집 구하고 혼수하고 예단예물 필요한 경우가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거 준비하면서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었다. 아마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해야 될지. 근데 글쎄요. 부모들이 사실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별도로 적금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안 쓰게 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녀들 결혼할 때만큼은 정말 이렇게 다른 자녀들한테 빠지지 않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문화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식을 올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 변호사님 말대로 생활비 때문에 저희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일단 가치관을 따져보면 여자인 저는 지출을 줄여서 악착같이 좀 돈을 모으자라는 주의고, 남편은 아닙니다. 이 시기 지나면 못하리 하면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쓰면서 살자는 주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부딪힙니다. 그렇죠. 보통 같은 성향끼리 만나면 좋은데 다른 성향의 사람을 만났을 때 흔히 오는 이제 갈등이죠. 사실 호쾌하고 호탕하고 이런 남자들이 돈을 알뜰하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땐 좋지만 결혼해서 월급에서 하나도 안 남는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참 힘든 부분이죠. 이게 연애와 결혼의 차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인 제가 제안을 하기로는 내가 그럼 돈을 내가 받은 월급은 내가 모을 테니까 그럼 당신 돈으로는 생활비 쓰자. 관리비 내고 그다음에 부식비 내고 전기요금 내고 보험료 내고 이런 거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각자 쓸 거 쓰고 생활비 이렇게 내서 쓰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치열하게 이제 다퉜습니다. 뭐 다투죠. 다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의하기를 각자 용돈하고 각자 보험료, 핸드폰, 휴대전화 요금은 각자 내기로 하고 생활비 부분,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외식하는 거 말고 집에서 먹는 생필품만 이제 남편이 내기로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다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정말 한 푼이라도 안 쓰고 좀 이렇게 모으자고 하는 건데 남편은 번번이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골프를 배우겠다고 하고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서 정말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이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저는 2년 동안 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악착같이 해서. 근데 남편은 모은 돈이 1원도 없는 겁니다. 1원도. 이것도 이제 현재 문제인데 살다가 보니까요, 제가 남편하고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일단은 음식 안 맞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 좋아하는데요, 남편은 매운 게 싫답니다. 그리고 저는 고기 좋아하는데 남편은 싫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즉흥적인 성격으로 어느 날 왕창 먹고 살 뺀다고 운동했다가 저 음식을 주체로 해서 또다시 살이 찌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등 반복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정말 성격상 안 맞아서 저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잠깐! 영상 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렇죠. 힘들죠.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3년 넘기가. 그래서 옛 어른들 할 말씀이 1년을 살면 3년이 사라지고 3년을 살면 10년이 사라진다. 10년을 살고 나면 불쌍해서 산다. 두 번째 고비에 와 있는 거죠. 3년 차에 접근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이 부부는 서로 미워 죽겠는 거야. 너무 안 맞는 거야. 내가 왜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 돈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고 또 아이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혼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느 부부나 이런 가정을 다 겪습니다. 모든 부분이 잘 맞아서 사는 부부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서 하나,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산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내분의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세차를 하면 그렇게 차를 잘 닦는데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세차를 잘한대요. 그거 하나만 보면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렇잖아요. 세계 인류의 고난을 해결할 것도 아니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것도 아니고 저취살 문제를 해결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나보다 잘한다, 저 사람은 저거 하나만은 끝내줘, 다른 사람한테 안 빠져, 이런 것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내 아내가 정말 돈을 알뜰하게 잘 마.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그래도 자기 관리는 열심히 해, 성격이 호탕하고 좋아, 모난 데가 없고, 이런 부분에 존경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정말 위기의 부부의 순간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조언을 하기는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점, 뭘 잘하는지. 작은 거라도. 그게 안 된다면 힘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이후의 글을 보면 이분이 진짜 고민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남편하고 못 살겠어서 이혼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산 분할이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1원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만 있고, 저는 정말 남편의 구박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모아서 돈을 좀 모았는데 2년 동안 재산 분할을 어찌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일단은 제가 재산이 많으니까 이혼은 좋은데, 제가 많다고 남편한테 얼마를 주고 이혼하라 그러면 저 억울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더 문제는 대출로 어찌어찌해서 어렵게 마련했던 집이 집값이 폭등을 해서 이게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집 유지하는데 사실 남편이 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집 대출 원리금도 제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 관리비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돈 때문에 유지됐다고 보는데 제가 이 집 오른 집값을 분할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할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사 이 집이 결혼할 때 아내분이 내가 가져왔어도 공동주택은 반드시 재산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을 살면 짧게 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고 결혼연차가 짧다 보니까 5대5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7대3, 8대2 분할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공동주거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재산분할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을 주지 않고 재산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없습니다. 분할은 불가피합니다.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낮출 수 있는데 적어지신 글로 봐서는 남편이 본인 받은 돈 월급 다 썼다는 거, 근데 생활비는 부식비 내셨다고 하잖아요. 다 썼다는 거 말고는 뭐 주식을 해서 탕진을 했다라든가 외도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도박을 했다라든가 이런 중대한 유책 사유가 없고 재산을 탕진하진 않으셨어요. 가정경제에 안 쓰고 탕진한 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그러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한다라고 하면 30% 내외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금 빼고. 이런 부분이 대단히 억울하시겠죠.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좋아서 결혼하셨잖아요. 싫어서 이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좋아서 결혼하는 거 누가 선택했나요? 본인이 선택하셨잖아요. 그걸 비난하거나 뭐 선택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의 선택에 대한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에 대한 비용이고 내가 정말 못 살기 때문에 또 헤어지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내가 일정 부분 지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재산분할을 안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